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저에게 관리를 받고 이제 거의 30년 동안 몸이 안 좋을 때마다 꾸준히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무엇이 궁금하냐? 예. 그분이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하고 이제 같이 늙어가 친구처럼 나이가 비슷하니까 친구처럼 지내는데 무엇이 궁금하냐? 불특정 다수인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내가 그게 궁금하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명쾌하게 영상을 올려주마 그랬더니만 요통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사실은 뭐 나이가 60대 넘어가면서도 헬스 운동도 하고요. 건강관리를 비교적 잘 하시는 분이에요. 또 어느 정도 건강관리 신경 쓰는 분이냐? 저는 영화를 뭐 보는 걸 좀 즐기는데 그분은 그래요. 영화도 잘 안 본다. 왜냐? 몸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냐?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고 또 헬스도 꾸준히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질문은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 몸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요통의 원인이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다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이 수기요법 배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한의사분들이 추나요법 하기 전부터 제가 가르쳤습니다. 한의사분도 가르치고 물리치료사분, 뭐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샤 원장님들, 그 다음에 의사분들, 뭐 통증 클리닉, 정형외과 의사분들, 사실은 각계각층에 수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저 위에 대단한 선배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은퇴를 하고요. 제가 지금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가장 많은 강의를 했을 겁니다. 치료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비롯해서 수많은 국회의원들부터 해가지고 각계각층에 많은 분들을 또 치료했어요. 뭐 헬스도 뭐 헬스 세계 챔피언 김준호 씨, 헬스 하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김준호 씨도 제가 관리를 했고요. 네. 지금도 뭐 그분이 뭐 아카데미 운영하죠. 거기서 제가 강의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계각층의 어떤 우리나라 지도자급들의 모든 관리를 했고 일반인들도 뭐 관리하고 직접 시술을 10만 여 회 이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의와 치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서도 한 8권을 썼고요. 이분의 경락이라든지 교정이라든지 뭐 피부라든지 한 8권 썼습니다. 그리고 TV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거의 전 방송을 다 출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 분야에 강의를 하고 이 분야에 치료를 하고 이 분야에 관리를 하고 소위 수기요법을 하는 사람 중에 저만큼 경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없어요. 그죠? 없어요. 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허리 건강을 지키는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의사들은 뭐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수술해라, 뭐 MRI 찍으라, 엑스레이 찍으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불특정 다수인 평범한 사람, 국민 대다수가 허리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자, 그래서 허리가 아픈 원인이 뭐냐? 첫 번째, 디스크가 와도 허리가 아픕니다. 자, 허리 디스크는 뭡니까? 이겁니다. 추간음판이 삐져 나와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것을, 여기 신경이 나오거든요. 스파이라부터 신경이 나오는 것을 이게 누르게 되면은 허리가 당연히 아프고 엉치도 아프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파이널 코드가 척추관입니다. 이 척추관이 나이가 들면서 이게 좁아집니다. 운동이 부족하고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건 자연적으로 이제 오게 돼 있는 현상이니까요. 수분이 빠져나가면 척추관이 좁아집니다. 이 좁아지면서 이 관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이 나옵니다. 그럼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와도 허리가 안 좋아지죠. 그 다음에 인대, 뼈와 뼈를 연결할 리가먼트, 인대가 있습니다. 인대가 약해져도 어쩌다 허리가 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어떻다? 한쪽으로 왜곡되게 많이 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상, 직업상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업상 야구 선수들은 왼쪽 팔을 계속 쓴다든지 오른쪽 팔을 계속 쓴다든지 하면 한쪽만 가 있어요. 그럼 한쪽 근육이 발달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인체는 균형 개념이 깨지기 때문에 허리에 통증이 오죠. 허리가 중심 역할을 하니까 배꼽줄이.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근육에 왜곡된 근육을 쓰다 보니까 병적 변화가 또 올 수 있다. 그러면 또 요통이 오죠. 그 다음에 허리는 굴곡과 신전은 강한데 비틀면 약하거든요. 그 비틀어서 무거움을 든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또 디스크가 금방 올 수도 있고 허리에 무리가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몇 가지 원인들 외에도 원인이 많겠죠, 여러분. 그러면 척추의 그 보상 한계, 보호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보상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다? 허리에 무리가 오고 요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오래 앉아 있다. 그럼 오래 앉아서 업무를 보더라도 어떻다? 가끔씩 일어나서 허리 운동을 해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허리와 엉덩이를 바짝 붙여서 똑바로 앉는 거, 똑바로 앉는 자세,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떻다? 비대칭한 자세를 오랫동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상생활에서 한쪽으로 가방을 많이 든다든지,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친 볼링 같은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이게 다 무리가 되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운동 중에는 팔굽혀펴기, 그 다음에 어떻다? 빨리 걷기, 빨리 뛰기, 그 다음에 턱걸이 같은 거, 경관절, 주관절, 왕관절, 고관절, 성관절, 족관절, 인체 6대 관절을 균형되게 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시상봉합, 관상봉합인데 시상봉합으로 나눠서 사람이 어떻다? 오른쪽 같이 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TV도 거실 중앙에, 정중앙에 있어가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TV를 시청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도 중심에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계속 틀어져서 2시간 동안 영화 보세요. 경추의 변이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경추의 변이는 어떻다? 나중에는 요추의 변이를 또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 인체는 소우주다, 척추는 다 경추, 육추, 요추, 선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운동과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아듣겠는데, 그러면은 한 번씩 편중된 운동, 한 번씩 왜곡된 운동, 한 번씩 힘든 운동 했다고 해서 허리가 아프냐? 그게 이제 중요한 요점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방점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한 번씩 무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고요. 한 번씩 무리한 운동을 하고 허리를 무리하게 쓰고 한쪽으로 편하게 많이 써도 허리가 안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차이냐? 평소에 허리 주위에, 오늘 요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허리 주위의 근육이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강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허리 근육이 이렇게 약한 사람은 조금만 무리한 운동, 한 번 무리한 자세, 한 번 편중된 운동으로도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한 근육을 가진 사람. 그런데 내가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해가지고 허리 근육을 이렇게 강화시킨 사람은 어때요? 무리한 운동을 한두 번 해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력 약화가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냐? 당연히 원인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일반인들이 레슬링 선수처럼 위에서 아래로 꼭 이렇게 던지는 그런 동작을 당했다. 그런 공격을 받았다. 그럼 어때요? 허리 디스크가 오고 당장 허리에 요통이 오겠죠. 근데 레슬링 선수들은 몇십 번을 던져도 왜 괜찮습니까? 왜 괜찮았냐고요. 약을 먹어서 괜찮습니까? 수술을 받아서 괜찮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레슬링 선수들은 이렇게 약한 근육을 이렇게 강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허리뼈를 무리하게 충격을 줘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근력을 강화를 시켜야 되고, 근력을 강화를 시키려면 엑서사이즈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기 디스크 환자, 중기, 말기까지
디스크 환자는 수술해야 되는 경우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 5%도 안 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실전 프로입니다. 실전을 해본 사람이 알지 이론으로 어떻게 알아? 어?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오래된 진료 경험이 아주 많은 교수, 예? 그 교수님들 어때요? 특진료를 받잖아요. 수술할 때도 특진료 받고. 왜냐? 경험. 제가 대한민국에서 수기요법이 제일 오래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 위에 선배님들은 지금 다 은퇴하고. 그러면 어때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어요? 디스크 환자는 5% 정도 수술하고 나머지는 다 수술 안 해도 나을 수 있고 병원 운동으로도 나을 수 있어요. 뭐 디스크 환자 이런 운동하지 마 저런 운동하지 마라 그 이론도 틀린 이론이 많아요. 저는 실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예. 척추 교정을 모르는 사람이 디스크에 대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어떤 운동을 해야 그 사람 말이 다 맞겠습니까? 척추 교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한심스러운 게 솔직히 의사가 TV 방송에 나와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아니 의사가 TV에 나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신체, 인체, 내부 장기에 대해서 자기 전문 분야를 이야기해야지. 나는 척추에 대해서 근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전문 분야. 제가 평생을 대학에서도 강의했고 평생을 치료했고 저 전문 분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의사는 인체의 근본적인 수술이라든지 자기 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럼 음식은 누가 이야기해야 돼?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뭐 어떻게 된지 몰라도 뭐 의사가 음식 이야기하고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음식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건 간에 근력을 평소에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앉아있다 업무를 보다도 간혹 일어서서 허리 스트레칭 해줘. 허리 스트레칭 해주는 자체가 허리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그래서 무리한 노동을 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내가 어떠한 나쁜 자세를 오랫동안 취해야 된다. 그럼 어때요? 평소에 근육을 이렇게 약해져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고 약해져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고 허리 중심 코어 근육. 코어 근육은 뭡니까? 허리 척추를 지키고 있는 이 중심 근육 코어 근육. 그 다음에 허리 전체를 받치고 있는 이 골반 쪽의 근육 중에 어떤 근육 중에 대둔근, 중둔근, 이런 근육, 큰 근육들 있어요. 이 큰 근육을 어떻다 평소에 강화시켜 놓으면은 튼튼하게 허리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면 또 뭐가 좋으냐? 뼈 자체가 변형하는 걸 예방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퇴행성. 뼈의 형태는 변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걸 변위라 그래요. 서브렉세이션. 뼈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뼈의 형태 여기가 가시돌기 가시처럼 이렇게 나와요. 뼈가 가시처럼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디스크를 누르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 퇴행성이라고 해요. 퇴행성. 그럼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근육도 약해지지만 뼈가 퇴행성으로 바뀝니다. 뼈에 가시돌기가 생깁니다. 가시돌기가 생기면서 어떤 디스크를 누르게 돼요.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척추는 젊었을 때보다 당연히 힘이 빠지고 쪼그라들고 수분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오고 디스크에 노출될 확률도 높고 협착증에 노출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나 엑서사이즈 운동을 꾸준히 해줌으로 해서 미리 척추 주위의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운동을 꾸준히 해서 뼈의 골밀도를 높여 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예방할 수가 있어요. 웬만한 병. 네? 그래서 남들보다 MRI나 CT나 엑스레이를 찍을 확률도 줄어들겠죠. 통증이 없으니까. 그러면 병원에 갈 확률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MRI나 CT나 엑스레이 전자파에 노출될 확률도 줄어들겠죠. 그게 건강한 생활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 중에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뱉고 유산소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에 직접적으로 요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입니다. 사실은 유산소 운동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그죠? 예. 그래서 근력 운동, 웨이트라 그러죠. 허리 강화 운동, 빨리 뛰기, 빨리 걷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런지를 해가지고 하체 운동을 해줌으로써 중둔과 대둔근,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하체 근육을 강화시키고, 왜냐? 하체 전체가 상체를 받치니까 그런 운동도 도움이 되고요. 아무튼 탈구폐기 같은 것도 아주 좋습니다. 턱걸이 같은 것도 아주 좋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운동을 하라니까. 좌우 대칭되게 균형되게 쓰는 운동. 그 다음에 하나의 근육을 쓰기보다는 여러 가지 근육 쓰는 운동이 더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팩트리스 메이저 대형근이 있고 그다음 팩트리스 마이너 그 안에 이제 소형근이 또 있고 이렇게 근육이 여러 개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근육은 어때요? 많이 움직일수록 겉에 근육과 속의 근육이 단단해진다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바이셉 상완 이두근인데 아래는 열심히 들으면 이 상완 이두근만 커져요. 상완 이두근만 근육이 운동이 돼요. 그런데 어때요? 턱걸이 같은 거 하면은 상완 이두근, 뭐 대흉근, 그 다음에 삼각근, 그 다음에 허리 근육도 같이 움직이고 등 근육도 같이 움직이고 전체 근육이 상체 전체 근육이 다 움직여요. 상완 이두근만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운동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복근, 가자미근, 그 다음에 햄스트링, 그 다음에 대퇴사두근 이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 런지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스쿼트 같은 거. 그런데 어때요? 그냥 가볍게 무릎만 들었다 놨다 하면은 그런 다 그 운동 지금 말씀드린 대형은 그 다음에 햄스트링, 대퇴사두근, 비복근, 가자미 전체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 큰 운동을 하면은 작은 운동 몇 개를 흡수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칭은 이제 관절을 늘려주는 운동. 자, 그런 운동이 사실은 허리에 도움이 되고요. 그럼 허리 근력 운동, 허리 스트레칭 운동이 도움된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허리를 아프기 전에 또 허리를 좀 아프더라도 좋게 만들 수가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더라도 드시는 걸 잘 드셔야 되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인체 5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고 직접 뼈에 영향을 미치는 건 칼슘, 그 다음에 또 비타민 D 흡수를 해줘야 돼요. 그럼 비타민 D는 뭐야? 햇볕을 쬐도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어떠다 비타민 D를 드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결론은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짜는 없다라는 이치만 명확하게 깨달아도 세상 살기가 편해집니다. 옛날에 현명한 왕이 정성들을 모아놓고 책을 한 권 써와라. 무지리 백성들을 좀 깨우치게 해야 되겠다고 책을 한 권 정성들이 지혜를 모아서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읽어보니까 이 책이 너무 길어. 야, 이거 반으로 줄여라. 또 반으로 줄여왔는데 너무 길어. 왜냐? 이 무지리 백성들이 농사 짓고 소 키우고 닭 키우고 돼지 키우고 집안일하고 언제 이걸 읽어보냐? 줄여라. 한 줄로 줄여봐라. 그래. 그 똑똑한 재상이 과거 급제한 그 재상들이 딱 한 줄로 줄여가지고 왕 앞에 탁 한 문장 올리고. 그게 뭐냐? 공짜는 없다. 그 말에 모든 세상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것도 그런 철학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짜는 없다. 어때요? 적당히 운동해야 된다. 공짜는 없다. 칼슘과 비타민 D를 드시고 아니면은 햇볕을 자주 쬐면서 운동을 하면 더 좋다. 공짜는 없다. 평소에 꾸준히 운동하지 않으면은 허리 건강은 없다. 하나 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산삼 먹어야 허리가 좋아진다. 인삼 먹어야 허리가 좋아진다. 이런 특정한 운동 하나만 해도 좋아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다? 만병통치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새 좋은 습관을 가지시고 참 건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참 건강의 인사이드를 드리는 강교수 교수입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공짜는 없다 명심하시고 꾸준히
평소에 운동하시고 잘 관리하시는 게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